모든 사람이 사랑에 목마르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오면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한참 짝사랑할 때는 그토록 간절했는데 막상 상대가 마음을 열어 보이면 뭔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워지죠. 이런 모순적인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사실 이 복잡한 심리 뒤에는 우리가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인이 생기기 전까지는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SNS에서 달콤한 커플 사진을 보면서 부러워했고 로맨스 영화를 보며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았다가도 점점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가장 흔한 패턴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내 연락에 너무 빨리 답장을 하면 이 사람 할 일이 없나 싶고, 너무 늦게 답장하면 진심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주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럽고, 안 그러면 관심이 식었나 의심스러워지죠. 결국 어떻게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거리감을 두기 시작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애매했을 때는 그렇게 설레고 좋았는데 확실해지는 순간부터 묘한 거부감이 생겨나죠. 마치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다니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상대방의 진심이 확실할수록 오히려 그 진심을 의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매력적이지 않아,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 성격이 좀 이상해 같은 이유들을 찾아내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불만들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한 이후에 갑자기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들이 말이죠. 심지어 상대방이 보여주는 애정 표현마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쁘다고 말해주면 빈말 같아 생각하고, 안 해주면 역시 관심 없구나 서운해하는 모순된 반응을 보이게 되죠.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점이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게 있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가격표가 잘못 붙은 물건을 산 것처럼 언젠가는 진짜 가격을 치러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해서 따라다니죠. 이런 심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경험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칭찬받기 위해 항상 완벽해야 했거나 반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늘 뒷전이었거나 좋아했던 사람에게 여러 번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믿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학창시절에 외모나 성격, 성적 등으로 놀림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올 때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알게 되면 실망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 어두운 면들을 발견하게 되면 결국 떠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어 기제는 단기적으로는 상처를 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죠. 한편으로는 이런 심리도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정도라면 이 사람도 별거 아닌가 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인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마음이 상대방까지 폄하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런 패턴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더 복잡한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험이 많았다면 그런 아픔이 오히려 진짜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보다는 불안하고 드라마틱한 관계가 더 진짜 같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보다는 관심을 주다가 안 주다가 하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심리학에서 외상적 결속이라고도 불립니다. 고통과 즐거움이 반복되는 관계에서 더 강한 중독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관계가 평온한 관계보다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 관계를 망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들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랑을 시험해 보려고 하죠. 일부러 까다롭게 굴어보거나 갑자기 차갑게 대해보거나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서 질투를 유발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계만 힘들게 만들죠. 때로는 상대방의 작은 실수나 단점을 과도하게 확대해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마치 역시 이 사람도 완벽하지 않네.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불안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예 먼저 관계를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진짜 모습을 알고 실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처받기 전에 미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나는 혼자가 편해 라거나 사랑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랑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죠. 이런 패턴이 반복될수록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책감만 더욱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연애에 소질이 없어 라거나 혼자 사는 게 나한테 맞아 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스스로 보지 못했던 나의 좋은 모습들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 때문에 가려버린 내 안에 빛나는 부분들을 그 사람의 눈에는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타인의 시선이 우리 자신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판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고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무능력으로 받아들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단점은 훨씬 너그럽게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 모습도 그 사람에게는 사랑스럽고 특별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다른 관점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죠.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약한 모습들까지도 포함해서 나라는 사람 전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선물이 아닐까요? 그런 사랑을 단순히 착각이나 판단착오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혹시 정말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 가능성을 한 번쯤은 열어두고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기존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는 믿음이 강하다면 긍정적인 정보들은 자동으로 필터링되거나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표현할 때 즉시 의심부터 하지 말고 한 번쯤은 그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내가 몰랐던 내 장점을 이 사람이 발견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는 거죠. 이런 작은 관점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의 사랑을 계속해서 시험하려는 충동이 생길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익숙한 불안과 고통을 다시 느끼고 싶은 건지 말이에요. 때로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오히려 진짜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해서 덜 진실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하고 꾸준한 사랑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불안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해주는데 나중에 실망하면 어쩌지 걱정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한마디씩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신의 장점을 적어보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도 몰랐던 좋은 면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과 이런 고민을 나누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좋은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시선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결국 누군가의 사랑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소중한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과거의 상처가 가렸던 내 모습의 아름다운 면들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사랑받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용기를 내어 그 사랑을 받아들여 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